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눌림목 때 천천히 매수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요 평행 채널이 제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걸 깨도 요 몸통으로 자꾸 지지를 하면서 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항상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듯한 무빙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질리게 빼놓고 회복하는 건 한순간, 멘탈 나가서 정리하면 올리는, 이 과정으로 개미를 엄청나게 털거든요. 자, 이제 여기 또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뭘 봤냐, 아 이거 갭 다시 채우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또 갭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여기까지는 눌리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또 이제 얘네들은 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 또 갭을 채워야지 않을까 하면서 막 전전긍긍 하는 동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려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올려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바로 개미가 털리고 못 잡는 거,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좀 살짝 눌림을 주게 되면 이제 무슨 패턴으로 인식을 하냐, 요렇게 헤드앤숄더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역헤드숄더도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뺐다가 올리면 진짜 운전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개미 또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장에서는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잠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때문에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51선, 일봉상 51선의 지지를 받고 빠르게 반등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7일선과 25일선에 교차하는 지점을 여기서 딱 찍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주봉 마감할 때 더 위로 올려버리면 더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남은 거는 이거죠. 이제 해시리본의 주봉상 바이가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다시 이제 비트파이넥스와 그 다음에 비트스탬프, 여기도 이제 비트스탬프만 바이가 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바이가 안 뜨죠. 지금 얘도 지금 바이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봉만 일단 바이가 떴는데 주봉상으로도 바이가 떠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 바이가 뜨는데, 얘가 이제 빠르게 오느냐 아니면 뭐 한 1, 2주 뒤에 뜨느냐, 그 차이일 것 같고요. 이제 웬만하면 바이가 뜨지 않을까, 결국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보통 바이가 뜨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가 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바이가 떠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보면 바이가 뜨고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경우였고,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 얘는 바이가 뜨고 한번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 올라갔죠. 그럼 이제는 뭔가 홀짝홀짝의 관점으로 보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도중에 바이가 뜨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끄고 다시 캔들 패턴을, 차트 작도와 캔들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 해시리본의 바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걸 보시면 지금도 67,000 이렇게 뚫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기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몇몇 알트들을 빼고는 어떻게 된다? 지금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된 무빙이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건 다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59%나 60% 정도까지 올렸다가 내려가는 가능성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좀 빡셀 순 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의 독주가 예상이 되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내려가는 폭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요렇게 가는 게, 내려가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알트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도미넌스는 여러분들이 오르는 과정에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2021년의 알트장을 기억을 해보면 엄청난 알트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도미넌스로 볼 때는 얘가 72% 정도 찍었다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빠지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1월 4일이 고점이었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4일쯤부터 도미노스가 빡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고점이고 그때부터 5월 17일이랑 그 다음에 2022년 9월 이 정도가 도미노스 저점이었는데 보시면 이 특정 지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추세를 돌린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017년 장도 보면 처음에 2016년과 17년 초반부에는 얘가 도미노스 90%대였습니다. 근데 2017년에 상승장이 끝나고 나니까 고점 때 어디였냐? 알트장이 끝나니까 3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한 30%대가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60%에 30% 가는 폭이랑 지금 56%에서 30% 가는 폭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미노스는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대신 그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트가 약세가 되는 부분은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조그마한 하락,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는 이런 조정도 난 못 버티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욕심 버리시고 비트코인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난 이런 기간들 너무 좋았다. 왜냐면 알트가 더 싸지니까 난 더 주었다. 그러신 분들은 알트 계속 조금씩 주워 나가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미노스가 갑자기 점점점 오르는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때 발생한 알트 약세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5에서 56으로 가는 1%와 56에서 57로 가는 1%와 그 다음에 57에서 58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알트가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가중치를 두면서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주의할 게 없어요. 이렇게 비트가 올라주기 때문에 진짜 베스트입니다. 정말. 그리고 비트가 본격적으로 도미노스가 오를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를 이제 뚫어야 돼요. 이 73,000 구간의 고점 있죠? 여기를 뚫는 순간 비트는 자리를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진짜 몇 개월 동안 자리를 줬기 때문에 이거 뚫으면 웬만하면 눌림 안 주고 갈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차트를 보는 분들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차트 관점에서 하락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고점을 찍으면 돌파 매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돌파 매수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내가 첫 진입을 보통 20%나 30%밖에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계속 오르게 됐을 때 내 나머지 70%로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뽀뽀가 와서 이 투자 리듬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떨어질 때 사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마다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잘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겁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르는 동안에도 이게 눌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겁주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또 익절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겁을 먹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개수 좀 늘려볼까 해서 약간만 익절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되고 두 가지 모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에서 최대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관점을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이 있는데요. 멤버십에 보시면 요게 이제 스택스가 좀 아쉬워요. 손절난 게. 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알트들 보면은 이렇게 타겟을 잘 갔잖아요. 타이코, 솔라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블러 이런 애들 다 블라스트 다 타겟을 갔는데 스택스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걸 제가 예상을 하고 스택스를 낸 건데 하필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거 말고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드리는 브리핑을 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원칙에 대한 강조 그런 부분 해드리고 여기서 이더리움을 어제 추매를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그때보다 보면 가격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알려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게시물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둘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현물도 하지만 선물을 또 합니다. 선물방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방도 있는데요. 보면은 요번에도 롱 달달하게 들어갔다. 63,900부터 63,250에 들어가서 64,300, 65,000 그리고 3차 익절 좀 쫄보이신 분들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66,800에 3차 변경해라. 그리고 저희의 공식 타겟은 68,000, 71,000까지 71,000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타겟을 보면 다 잘 갔죠? 거의 손절이 없어요.
그쵸? 목욕탕 표시가 손절인데 없어요. 마지막 손절 난 게 7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구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이번에 흔들기가 심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트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또 괜찮은 애들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솔라나 계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피스도 보면 좀 강력했죠. 그리고 니어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온도 파이낸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스택스 이런 애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 스택스 이런 애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비트 형제들도 슬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좀 더 차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골드 차트 만들어야 되고, SV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데 뭐 싸게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캐시 같은 애들은 미리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괜찮은 건 스택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알트들 사실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겁을 좀 먹었다 하면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그리고 스택스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난 좀 겁 없는데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알트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눌림이, 비트코인도 ETF가 처음 런칭됐을 때 눌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도 그래서 좀 눌리는 건 맞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ETF 됐을 때는 이만큼 눌렸단 말이에요. 보시면 20% 이렇게 눌렸는데, 이더리움은 눌려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12% 정도 눌렸어요. 그래서 뭐 눌릴 만큼 어느 정도 눌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CME 캡과 그 다음에 요때 20% 눌렸던 것 때문에 겁을 먹고 있어서 오히려 이 눌리는 과정에 더 개미가 많이 털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 안에서 올라갈 거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일단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좀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편이라니까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점이 높아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고점 높아지면. 제가 영상 찍는 동안 지금 7,300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3월 초부터 우리가 박스권의 영역에 들어왔잖아요. 3월 초부터 지금 7월 말인데 거의 4개월이고 8월 초까지도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거의 5개월 정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월 수가 나중에 돌파를 했을 때 엄청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고, 거의 9만에서 10만 달러 때까지 바로 점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돌파 매매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여기서 손절이 나가가지고 개미 털린 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못 참고 여기서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 해요. 근데 9만 대부터 10만 대까지는 멘탈 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풀매수를 쳐요. 뽀모가 와서.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눌림이 나와요. 눌림이 좀 세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눌림 때 여러분들이 또 손절이 나가고 여기서 갈팡질팡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거 알트 안 갖고 계시면요, 요때 또 알트 또 놓칩니다. 항상 이 패턴이었어요. 먼저 비트가 신고점 가지고 눌리는 지점에서는 알트보다 좀 덜 빠지지만 이 순간부터 회복할 때는 알트가 훨씬 더 많이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미리 잡고 있는 게 저는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잡고 있음에도 이 도미넌스 독주하는 기관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비트는 항상 일부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만약에 더 떨린다, 더 힘들고 이런 흔들기에 난 더 당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비트의 비중을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시나리오를 알려드렸고, 이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이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드 배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배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스닥도 지금 조정 중이고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한국 국내 주식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코인 같이 기다린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근데 웃긴 건 코인이 지금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나 이런 애들이 흔들어도 오히려 전 이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차피 개미 털기가 되니까, 그쵸? 개미가 어차피 털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개미를 털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이제 S&P랑 나스닥인데요.
보면 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얘도 같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엔 비트는 반등을 하는데 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디커플링 시작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나스닥이 오르면서 비트가 떨어지는 이런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쪽엔 안 좋은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반대로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봐야 어차피 비트코인 저러다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강해요. 이미 이렇게 먼저 조정맛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웬만하면 떠나지 말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더 진짜 개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항상 못 버텨요. 왜냐면 기간도 너무 길고 조정도 너무 빡세게 주기 때문에 이걸 진짜 빡세게 주는 과정에서 개미들이 다 털리거든요. 그리고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온갖 악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거의 공포지수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도 아유 저러다 말겠지 아유 저러다 말겠지 또 저러다가 이제 또 올라가면은 아유 뭔 소리야 오르다 말겠지 저거 사기야 개스캠이야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9만에서 10만쯤 되면 어라라 이게 뭐지? 하고 매수해볼까 하면은 또 빠져요. 저거 봐 개스캠이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알트장 빵 오면은 또 한참 뒤에 가가지고 아 저 너무 손가락 자르고 싶다 하면서 뭐 이런 데다가 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거의 고점인 거죠. 근데 그때가 샀을 때가 바로 고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잖아요. 또 먹여줘요. 좀 먹여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영업을 하는 거지 주변에. 야 코인이라는 게 사기인 줄 알았는데 야 돈을 복사시켜 주더라. 돈도 복사시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기술이 미래야 미래. AI 시대에 너 AI 잘 나간 거 알지? 이러면서 AI 시대에 이거 미래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뭐 야 디지털 화폐가 된대. 그때 디지털 화폐 얘기하면서 막 그래요. 어차피 그럴 겁니다. 어차피. 자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는 슬슬 분할 매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들은 그걸 오히려 모집하고 다 끌어오를 때 마지막 광기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하락장 때 같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에 여러분들과 저였다는 거예요. 저도 2018년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마이너스 80% 90% 찍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상승장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들고 있지 못하게끔 흔들 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잘 견디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제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흔들길 뿐이야 하는데 또 떨어지는 과정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유 또 쟤는 약을 파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직하게 여러분들 우직하게 가야 돼요. 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사기라 생각하면 끝까지 사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맞다고 생각하면 사기가 아니고 정말 이건 제대로 된 버블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버블에 탑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항상 버블은 빨리 탑승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역사적인 골든크로스가 다가옵니다. 항상 이게 여기서 닿는 척하면서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으려고 하면서 올라가고 요 과정이 많았는데 데드크로스가 한번 떴고요. 그 다음에 골드크로스가 좀 있으면 뜹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다. 비트코인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충동적인 강세장을 이어주다. 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장은 요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돌아가는 상황이. 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뭘로 와야 돼요? 지금 요게 와야 돼요. 이거에 준하는 코인에서의 닷컴 버블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넘어오고 부동산에서 넘어오고 코인을 빡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팍 폭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동성을 거기로 다 몰았다가 한 번에 삭제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교훈이 뭐예요? 장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연 단위에 장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이클 고점이 오면 사람들의 광기가 오면 나는 엑시트를 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블랙록의 임원이 나와서 비트코인 현물 이틀 보유자의 홀드 상황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매수 및 보유 성향이 놀랐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암호화폐 ETF는 출시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일단 뭐가 되냐면 자, 제3의 ETF는 뭐야 했던 이 내러티브가 좀 꺼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오냐면 이미 상장한 요놈으로 옵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 알트장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더장이 먼저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쵸? 요게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장이 올 때 비트장 오면서 스택스가 오르는 것처럼 이더 계열의 코인들이 먼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상승 사이클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번스타인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해리스가 나오면서 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장이 길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통 이게 여러분들 그 코스피나 이럴 때 대선주 있죠. 대선이 있을 때 대선 관련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감이 있을 때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언제 팔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사람의 관련주를 샀는데 A가 대선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장이 열릴 때 있죠. 그때 이 관련주를 새로운 사람들은 이때 살 거거든요. 요때 팔아야 돼요. 근데 요게 되면, 이 경우가 되면 약간 다른 거죠.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트럼프 관련된 게 한동안 더 갈 수 있다는 거. 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이렇게 A가 되면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된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면 안 됩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리, 그리고 고래가 매집을 하고 개인한테 파는 거,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운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해줄 리가 만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이런 재료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얘는 무소속 대선 후보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6,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정부 매입을 추진할 거다. 오우, 야.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은 약 6,150억 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정직한 화폐다. 작업 증명에 기반한 화폐로 모든 것이 원장에 기록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공약대로라면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된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되면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거에 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그 재선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저지시티,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장인 스티븐 플롭이 연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확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버블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요, 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남들이 사기라고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좋은 거. 근데 남들이 다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 때가, 그때가 버블이 좀 꺼져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I도 마찬가지죠. 지금 AI를 사람들이 다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엔비디아도 막 사람들이 다 들고 가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 계속 강조 드렸었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항상 이건 매수 매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블록체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중요한 신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보면 알 거예요. 진짜 몇 년 안 남았어요. 진짜 이 인터넷을 이은 제4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좋은 시점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짧은 시간, 뭐 길어야 한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참으면 돼요. 저와 함께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참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유튜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